이어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폭격기 지금 이륙을 하겠습니다. 박인호,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박인호. 박인호. 예. 아니 오늘 출동합니다. 예. 아침에 활력. 좀 활력. 예. 뭐 햄버거 좀 드셨더니 작가님이 힘이 더 나는 것 같네요. 작가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아. 침이 오셔서 그래요. 뭔가 좀 모닝 세트로 박정아 스팟 음.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따뜻한 아침 처음입니다. 정말 그 감동적인 아침밥을 먹고 네. 그 맥모닝 세트라고 이런 네. 것들은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침에 제한된 시간에 팔기 때문에 부지런한 부지런한 분들만 드실 수 있는 아침 거거든요. 일찍. 예, 오늘 또 맛있게 먹고 우리가 예. 그 뜨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그렇죠. 작가님이 애달퍼서 한번 네, 방문하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 그 맥모닝의 그 열량을 다 태우고 가시고 다 태워야 됩니다. 다 태우세요. 모든 거를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다 쏟아부으세요. 예, 박인호에게 쏟아붓고. 볼륨을 낮춰주세요. 볼륨은 낮췄어요. 볼륨을 낮춰달라. 이렇게 끼고 있다가 깜짝 놀라요. 예, 이 고막을 배려하는 네.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예. 꼭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참고로 네. 지난주에 예. 그 괜찮아 앨리스 아.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우리 성남 오빠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다들 감동입니다. 아, 너무 좋아서 네. 저는 정말 이 방송 아, 보시는 사진이. 분들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저는 네. 적극 강추드립니다. 강추. 네. 그리고 아유,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감독님하고 같이 유튜브 조회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제가 그래요? 괜찮아 박인호. 괜찮아 박인호. 당분간 안 잘리겠구나. 아이고.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제작진의 생각은 네.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 월요일 12월 9일에 바뀔 예정이에요. 유 대변인 뭐. 아, 활주로가 사라지나요? 예, 월요일 활주로는 사라지고. 아. 왜냐면 최지봉 교수님이 예. 자기가 이제 방학이라고 강력한 의지. 바로 오신다고 아. 하셔가지고 월요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최진봉 교수님하고 괜찮아 앨리스를 같이 손을 꼭 잡고 봐야겠군요. 한 번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보시고 눈물도 좀 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괜찮아 릴스 여러분들 많은 사랑 해주시고요. 11월은 이제 개봉입니다. 개봉이기 예. 때문에 개봉을 근데 볼 이제 수가 있어요. 저도 네. 정말 진짜 이렇게 봤는데 예. 그 오연호 대표님하고 양재 감독님, 아. 그 두 분의 그런 정성스러운 그런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화 상영 후에 뭐 간단하게 토크도 하고 그날 뭐 수험생도 오시고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학부형도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마이는 감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마이 저희는 다 뭐든지 예. 감동입니다. 진짜. 예. 예. 오마이 TV도 감동이고 오마이뉴스 감동이고 이 앨리스 괜찮은 앨리스도 감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김초대 오, 네,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또 발언도 하고 함께 우리 시민들과 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저도 등장했습니다. 예, 야, 예. 두 셀럽이 지금 등장해서 마이크를 잡고 한 마디씩 하셨는데 이따가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 한번 보도록 네. 하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두 분,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아 괜찮으세요? 정말로 전 진정성 있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요 영화는 한국 교육의 현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저는 던져주는 영화다. 네, 꼭 한번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 대변인 좀 눈물 좀 흘리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눈물까지는 안 흘리죠. 그렇게 아. 눈을 좀 찌르시. 근데 이제 제가 최지봉 교수님이 눈물 흘렸대요. 진봉이 눈물 형은 흘렸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예. 그 오연호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선배 세대한테 네, 네. 정말 배울 만한 정말 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진념. 네. 이런 분이 정치해야 되는데 제가 본 정치 선배들은 맨날 지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후배들 욕하고 앞길 막고 이랬는데 앞길을 막아요. 근데 오연호 대표님 보니까 정말 제가 가족하고 같이 갔는데 네. 저희 가족이 그러더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정치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이 부분 이 클립 여기까지는 우리 대표님한테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잘라가지고. 네, 잘라서 활주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게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박인호 여러분들 많은 응원. 지금부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빠 얘기. 예. 오빠한테 전화 왔죠.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강혜경 씨가 들었다라는 네.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뿐만이 아니고 이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이었던 김 전 소장, 예. 김태열
소장. 지금 뭐 한겨레 21에 이제 나왔습니다.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 김태열 씨 이제 전 소장 얘기를 좀 할 텐데 나도 들었다라고 했어요.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만이 듣고 명태균 씨는 뭐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들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신빙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증언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다라는 것은 강혜경 씨의 증언이 더 이제 진실에 부합한다라는 힘을 얻는 그런 논거들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뉴스타파에서 그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 관련돼서 신용환 전 국민의힘 캠프에 계셨던 네네. 그 실장님의 폭로가 또 이어졌거든요. 그것도 그 보고서가 강혜경 씨가 만든 보고서랑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 전에 지금 캠프에서 활용됐다라는 게 지난 주말에 보도로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강혜경 씨는 숨지 않고 내부자로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증인의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선서하고 다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명태균 씨, 그 명태균 씨와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어떠한 뭐 범죄 사실이나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강혜경 씨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모든 정황들이나 복수의 증언들이 강혜경 씨의 증언에 저는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네. 이 김건희 여사의 음성 녹취를 명태규 씨는 전가의 보도, 임금이 내리는 그 검이나 아니면 조선시대 마패가 있었죠. 네. 마패처럼 항상 휴대폰에 녹취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주요 공직자들, 창원시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출마자들 이런 사람한테 수시로 틀어줬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김건희 여사 이렇게 편안하게 전하는 사람이야. 김건희 여사가 나의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 이걸 수시로 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창원시 아주 고위 관계자가 명태균 씨가 어떤 공직도 없는데 사무실로 찾아와서 창원 산단이 어디서 개발되는지 구역이 어딘지 이런 걸 보고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선정되기 몇 개월 전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혜경 씨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뿐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들이 저 녹취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줬으면은 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찾아서 경고까지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명태균 씨가 얼마나 대담합니까? 나는 그런 녹취를 틀어준 적이 없다. 들은 사람이 정말 구름같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의 그런 거짓 증언, 네. 그다음에 거짓말이 굉장히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창원지검 정유미 창원지검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은 아니지만 굉장히 친윤 검사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게시판에 나타나서 호위무사를 역할을 한 그런 친윤 검사가 창원지검장이다 보니까 네. 지난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가 이 그건 사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이 사건을 맡기고 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명태균 씨의 그런 언론 플레이와 협박이 먹히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쯤 와서 명태균 씨의 진술도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인격체지만은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고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걸 부각시키는 얘기들, 뭐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를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 맥락은 저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자기 살려고 예. 권력자를 협박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건 거짓이면은 명태균 씨가 감옥에 가도 진짜 뭐 몇 년을 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 말이 거짓이라면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 고소고발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은 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 명태균 씨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네. 윤석열 부부는 협박해야 되는데 강혜경 씨는 또 탄핵을 시켜야 본인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거짓말이 뭐가 드러나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 많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랑 무관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네. 긋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연구소랑 나랑 엮으면은 오히려 본인이 고소고발하겠다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분의 말이 거짓으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인터뷰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과 관계가 없는데 강혜경 이게 씨는 뭐예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10년째 일했거든요. 어. 명태균 씨 밑에서 실무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강혜경 씨는 내 직원이라 그래요. 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이분은 대잔치.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얘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거의 100%. 아. 그리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 떠드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 거의 100%. 이렇게 네. 나눠서 봐야 된다. 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혜경 씨의 주장, 증언이 신빙성이 높을 가능성, 뭐 이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빙성 부분에서는 김 전 소장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그 조사를 보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앞뒤가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보고서가 아구가 내용이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구가. 내용이 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강혜경 씨가 예. 얘기했던 그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돌이켜 보면 그때 대선 당시에 0.73%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은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한 10% 이길 거 졌다. 이만큼 따라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지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명태균 씨 조사가 많이 퍼져서 그 기준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는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여당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신용환 그 어. 실장의 폭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 실장은 대선 때 핵심도 아니고 그냥 말단에서 하던 사람이니까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또 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던데 메신저 공격 하나요? 메시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민주당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이주화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명태균의 보고서가 핵심부에서만 공유된 것도 아니고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전방위적으로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그러면 문제네. 선거에 영향 미친 게 훨씬 큰 겁니다. 그냥 그렇죠. 저희를 처벌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저는 이제 이게 자꾸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니까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근데 진실은 하나거든요. 어. 진실은 힘이 세거든요. 저는 그 진실이 이제는 힘을 발휘할 시간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네. 대처하는 방법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이제는 사우나도 없대요. 대통령실 증축 아니라 사우나도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3억 네. 그 수익에 대해서도 아니다. 아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제 거짓된 그러한 해명을 계속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네. 아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실이면 뭔가 공지를 하고 뭔가 해명을 할 때 팩트 위주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증거가 안 나오면 무조건 거짓말이야. 잡아떼는 거죠. 아하.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우리가 쳐들어가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나 없다. 그 사이에 사우나를 철거했나요? 뭐 그럴 수도 하도 욕을 먹으니까 철거한 것 같기도 해. 아, 요런 의심도 들어요. 진짜. 아니 좀 철거한 것 같아. 직접 보기 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때도 뭐 23억 수익 얻었다는 게 근 뭐 한 1년 동안 지금 언론에 그냥 도배가 됐는데 지금 와서 23억 수익은 난 게 아니다. 얼마야 그러면? 이거 뭐 얼마 벌었다는 거야? 그럼 100억 벌었다는 거야? 33억인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본인들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것 같아. 야. 그냥 일단 누가 물어보고 당황스러우면 일단 그냥 얘기해보고 네. 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 그냥 거짓말하고 내일은 내일 처리하자. 근데 보통 요런 태도를요 그 법정에서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사기꾼은 법정 나와서 하는 말도 사기야. 모든 게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그래서 그러잖아. 진짜 체코에서 그래요, 그래서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예, 체코에서 사기꾼들이 그래요. 체코 딱 오자마자 사기꾼 부부 왔는데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본인들도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게 거짓으로 모든 걸 떼우려다 보니까 아주 습관적 부인 모든 걸 그냥 잡아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국격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국격이. 대통령실이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리고 저는요 네. 그거 하나만 첨언하면 예.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대통령실의 이름을 달고 워딩이 나옵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김건희 변호인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얘기면 김건희 변호사가 얘기를 하든지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왜 대통령실 갔다가 23억은 거짓이다 이런 말을 대통령실 입장이 왜 냅니까? 아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대응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하는데 물러나라고 한동훈.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달라라는 시그널, 네. 대통령실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는 시그널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뭐냐면은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게 본질의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되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은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냐, 공천 장사가 맞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노컷뉴스 보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공표용 여론조사 선관위에 신고한 의뢰인이 경남 마산 지역 조폭 출신 황모 씨인 걸로 확인됐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진행. 이건 또 뭔 조폭까지 얘기입니까? 이제 조폭까지 등장하는 겁니까? 자, 이 선관위에 이제 이 신고한 의뢰인이 이 황모 씨 지역 조폭인데, 근데 황 씨는 이 취재진한테 뭐라고 했냐면 문제 이 여론조사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론조사 실시한 뭐 이 신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도 또 신고에 이용당하고 활용당한 건가요?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 아닌가? 주가 조작도 활용당하던데. 근데 진짜 이 중요한 건 황 씨의 말이 뭐 사실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관계 없다. 뭐 이름이 도용당했던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폭 출신이 나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황 씨가 여론조사에 의뢰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돈 안 냈다 그러면 누가 정말 그 비용을 댔는지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렇게 네, 치면 네. 누군가가 황모 씨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범죄가 이건 추가로 뭐. 더 나오는 거거든요. 예. 명의 도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이상 야, 이제 이건 왈가왈부할 수준을 넘어섰다. 네. 이제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언론에 취재하고 드러나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잡아떼고 언제까지 이걸 악순환을 할 겁니까?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주호 대변인 네. 말씀대로 검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창원지검이.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국회가 이제는 뭐 상설특검이 됐든 뭐 아니면 개별특검법이 됐든지 간에 빠르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이거 언제까지 사기꾼들한테 놀아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황모 씨도 네.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가담했을 수도 있으니 네.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밝혀야 되고 이거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아하. 이제 밝혀야 될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좀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의 그런 수사 미흡한 수사 행태 이거 사실은 묵히기라고 하죠. 지금 9개월 동안 묵힌 네,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 좀 집중 파가지고 아. 정유미 창원지검장에 대해서 뭔가 좀 죄가 있으면은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이건 고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서울중앙지검 수사 못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걸 또 가져오라고 하지 그러냐, 창원지검 못 믿겠다 그러냐, 이런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뭐 배당을 누가 해서 누가 수사하느냐 물론 뭐 검찰도 윤석열 라인이 있고 또 다른 검찰들이 있긴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저는 검찰이 예전의 검찰과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검찰이 일어나서 죽은 권력을 개처럼 물어뜯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권력 창출할 때 검사들이 어떤 선택권을 그렇죠. 행사하기도 했었는데 오. 지금은 그 권력을 물어뜯던 사냥개 네. 윤석열 사냥개가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검찰과 현재 권력은 같은 동종입니다. 동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 이게 과거의 그 선례들을 가지고 지금의 검찰을 분석하는 게 안 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모든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전 어느 관할 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하느냐 네. 이제 그것도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 아니, 창원은 정유미, 서울은 이창수, 뭐 민정수석 김주현 이 체제 하에서 검사들이 뭘 합니까? 안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검찰을 활용한 사유화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정의로운 검사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 쓴 거 말고는요 다들 고요해요. 다들 조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검찰을 더 믿고 이 수사를 맡기겠느냐. 저는 공수처 부실하지만 그래도 공수처라도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촉구를 하고요. 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이건 결과적으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최근에 생각이 용기 듭니다. 있는 검사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김경목 검사라고. 어. 내가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한 거 가지고 왜 검찰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반려죠. 그래서 사표 반려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했죠 김건희 여사. 용기가 그렇네. 좀 이상하네요. 그 용기 자체. 그 김경목 검사란 용기인가? 분이 맨날 2%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그런 정유미 검사랑 똑같이 쓴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김경목 검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다. 이거 아주 당당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있는 그래서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에 반항적인 사람이 네. 김건희 여사는 출장 조사 가고 왜 나보고 출장 조사 한 거 갖고 뭐냐 그러면서 사표를 던졌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네. 솔루션은 뭐냐면은 지금 문제되는 검사들 있잖아요. 뭐 정유미 검사도 그렇고 뭐 이름 김경록 나오는 검사. 검사들 있잖아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을 해버려야 됩니다. 탄핵을 해서 직무를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 그 생각입니다. 기간 동안에 저는 이 공천 개입 사건, 네. 명태균 씨 사건은 너무 덩어리가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돼요? 13가지 의혹 중에 하나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도 아. 따로 떼내서 전 살라미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특검으로 네. 수사 인원도 보강을 하고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강력한 특검, 야당 추천 특검, 네. 대형 초규모 대형 특검 네. 이걸 저는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되는 검사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음. 탄핵하고 고발하고 덮어준 것까지도 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형 특검으로 명태균 관련된 이 여론조사 관련된 이 사안 의혹들은 파헤쳐야 된다. 그래요.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예, 지금. 너무 예. 사이즈가 커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을 폭격하는 동안 네. 1,300여 분의 야. 1,400여 분의 동력자 우리 박인호 활주로 깔아주려고 야.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요 네, 한 번만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떴습니다. 아닙니다.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야 됩니다. 요 종말이 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보수의 종말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보수의 종말 좀 팔렸나요? 아 많이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안 아니, 보수의 되는데. 종말도 좀 많이 참 사랑해 좋은 주시고. 책인데. 아유,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연일 뭐 지난주에 대구 가서도 그렇고 어제 청년들과 만나가지고 역면접이라고 해요. 역구직 면접, 아. 그 면접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정책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감, 그러니까 특별 감찰관 도입 이걸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시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초점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특검은 과거 일을 가지고 그렇죠. 특감반은 미래에 이걸 단속한다는 건데 특검은 어떻게 특감이 대체를 합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도주자 아니면 리더십이 다시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 회귀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을 내가 반드시 발의하고 국민의힘다운 그러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네. 입법 추진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100일 됐는데 입법 발의조차 못했죠. 지금 뭐 그렇죠. 최상병 얘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자 이번에 금정 선거 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근데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럼 특검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 또 없어졌어요. 아, 그게 국민 눈높이죠 사실은. 아니 그게 없어졌어. 없어지고 네. 갑자기 또 특감. 아니 특검을 해야지. 특감이 웬 말입니까? 제가 흥분돼서 한국 말도 안 차이인데. 되는데. 말이 안 나.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기가 거예요. 막혀서. 아니 본인이 선거에 임할 때는 또 그 온갖 미사옥으로 다 해가지고 뭔가 뭐 특검을 해야 될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다가 딱 선거만 이기면 태세돌변하고 뭐 대통령한테 몇 마디 하고 와가지고 네, 네. 아유 나 뭐 이렇게 싸웠는데 안 됐다 이러면서 나는 특감이라도 추진해야 된다. 근데 뭐 국민의힘은 특감도 반대하니까 좀 기가 막히긴 합니다. 기가 막히긴 하는데 이거는 국민 정서 아주 동떨어진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뭐 사가고 특감이고 뭐고 간에 일단 검찰에 출두해야 됩니다. 아,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포토라인에 특검 아니면 안 서서 된다. 그간의 여죄에 대해서 진실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받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사법 처리를 받으세요. 네.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요. 아, 저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슈퍼챗이 들어와서 이거 보느라고 예. 잠깐 정신이 잃었습니다. 오 종말이 막혔습니다. 네, 박인호 화이팅입니다. 야. 김지훈이 귀여우시네요. 아, 이거 아찔하네요. 팬분이 너무 많으신 네, 것 같아 지금. 이거 아이고 메시지 감사합니다. 보고 지금. 아이고 아찔한데. 김지호 이펙트.
귀여움. 뭐 이제 시우기한테 말로 안 되니 귀여움으로 해도 뭐. 근데 제가. 사람이요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고 나면 끝난 거거든요. 뭐 잘생겼다, 멋있다, 아이고. 귀여우면 끝난 겁니다. 귀여우면은. 아, 이거 캡처해서 계속 보관하세요. 귀여움. 고맙습니다. 달았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뭐 어떤 얘기 나왔는지 뭐 나왔지만은 이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 사항이 있어 특감을 얘기한지 모르겠고 이 약속대로는 아니냐. 네. 왜냐하면은 특감을 해가지고 특감으로 또 국민의힘이 막 예.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예. 관심을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특검을 잊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전략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의 종말이 임박했다. 아, 제가 그래요? 보수의 종말인데 어허. 1호가 이제 한동훈의 종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물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의 종말이라고 책 제목했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보수의 또 종말이요. 너무 특정 개인을 지목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 제가 이거 물 마시고 있습니다. 예. 물을 살짝 비틀면 어떻게 되죠? 몰이죠 몰. 몰은 뭐 쇼핑몰. 물과 몰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와 카피는 또 한 끗 차이거든요. 네. 카피는 뭐 베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 부담스러우니까 특감으로 튼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도 박정호 기자님 계시지만 박정호와 박인호는 한 글자 차이인데 네. 아주 그냥 본질이 다르-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 눈속임 정치를 해오고 있다. 이게 국민 눈높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정말 국민의 눈높이 한동훈 대표가 몰라서 저럴까요? 아. 알죠. 근데 아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은 본인이 대표직을 물러나든지 그만하면 되는데 네. 또 정치인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필요할 때는 뭐라도 할 것처럼 국민들 앞에 가가지고 네. 막 그 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목소리 높이다가 음. 이제 선거 다 끝났고 대통령한테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제는 네. 특검을 한 글자 딱 틀어가지고 특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하하. 검찰 출신의 지금 네. 여당 대표가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알죠. 특검은 과거를 수사하고 특검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호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난 뭐라도 하고 있어라는 이미지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한동훈 대표가 자꾸 국민을 속이는 네. 아주 사기치는 정치를 하니까 보수의 종말 1호 한동훈이다. 한동훈의 아. 종말은 전 스스로 자초한다고 봅니다. 네. 그만 속이세요. 국민 그만 속이세요. 국민 지겹습니다. 그만 속이세요. 그만 아니 특검과 특감이 같습니까? 커피와 카피가 같아요? 다르죠. 박인호와 박정호가 같습니까? 다르죠. 다 다릅니다. 네. 어디서 속이려고 그래 국민들을. 박종호, 박인호, 박봉규는 그냥 하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냐, 속이는 거.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구조를 보면은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자신의 어떤 인사청탁을 할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하고 황정호 행정관한테 부탁을 해서 3억 6천만 원짜리 그 SGI 감사 상임감사 관찰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과거에 대한 단죄도 중요한데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럼 모르니까 뭐 특감이 어느 정도 일면에서 보면은 고육직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우가 있잖아요. 네. 과거의 잘못부터 단절을 하고 미래도 단속을 해야지. 아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과거 거는 퉁치고 앞으로 거만 잘하자 이런 얘기인데 네. 아니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런다고 안 나댈 분이에요. 집에 있어. 아니 이제 공개 행보를 안 하면 더 나대고 다닐 수가 있어요. 혼자서 국악 이제는 막 마음껏 또 즐길 거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 이제 나가면 비난받는데 이제 네. 앉아서 혼자서 국악 공연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조금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참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정말 같이 다 망할 수가 있다. 공멸한다. 그런 아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예. 특검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야당 인사들에서 대해서 수사 얼마나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또 송영길 대표,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압수수색 횟수도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특감을 제안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그럼 김건희 씨도 과거 잘못은 됐고 네. 앞으로 잘하겠다 이래서 좀 특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도 과거 수사하는 거 뭐대로 수사합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뭐대로 수사해요? 앞으로 잘한다고 과거는 하시면 되죠. 과거는 묻지 특히나 마세요. 송영길 대표 뭐더러 과거 수사합니까?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 아. 아닙니까? 근데 그런다고 지금 넘어가집니까? 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다가는 과거를 캐는 수사를 하고 물론 뭐 과잉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본인들 쪽에 대해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니 이게 논리가 안 납득이 되지.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예. 과거 검찰 생활을 20년 했지 않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도 검찰을 통해 가지고 수사 업무, 과거를 단죄하는 일을 해왔는데 본인들이 네. 권력 딱 잡으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과거는 안 묻는 거야. 과거 묻지 마. 앞으로만 잘하면 돼. 과거에 뭐 뇌물을 받았든 고속도로 노선을 우리 집 앞마당에 놨든 예. 공천에 개입했든 과거는 묻지 말자. 앞으로 잘하자. 이거 헛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특검을 해야죠. 한동훈 그렇죠. 대표. 그러면서 그렇죠. 뭐래더라? 이런 말 하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말장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이제는 한동훈표 정치는 말장난 정치,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 정치. 네.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보수의 정말 1호 한동훈 대표 축하합니다. 끝났습니다. 책을 좀 갖다 드리셔야 아니, 될 뭐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보내드려야 될것 제가 같아요. 저거 정말 당 대표실에 하나 보내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읽어보라고. 오. 보내줘 뭐. 독후감 뭐 사인도 라면 해드- 받침대로 쓰든지 말든지. 사인도 해드리세요. 사인도요? 사인도.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네. 우리가 지금 슈퍼챗이 마구 터지고 있습니다. 야. 네. 오늘 김지호 대변인 팬 그러니까요. 특집인가요? 예. 야, 또- 수엘맘님, 와. 수엘몸님, 김지호님 귀여운 폭발이네요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뉴클리어 펀치님도 네, 살찌기 박이- 전 신인. 박인호가 살아날 수 있게 지금 여러분. 물이 올랐죠 신인기가. 네, 예. 살찌기 전 신인규와 지금의 신인규도 다르다. 저도 전 눈속임이 핵펀치. 아니에요. 진짜 쪘어요. 진짜 쪘어요. 진짜 저. 핵펀치네요. 몇 번째. 월월합니다. 셉니다, 세.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야.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굉장합니다. 네, 박인호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권 쪽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면 사과하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다음 달에 예정된 뭐 국정 보고 뭐 이 시간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때 또 사과 메시지 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는 서면 사과. 그걸로 딱 퉁치고 이거 무슨 끝내자.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그런 또 하고 아이디어가 있네. 나온대요. 야. 그 아이디어 낸 사람 잘라야죠. 아이디어 아이디어 누가 뭐 냈습니까? 황정호나 이현모가 냈겠지. 최재혁이나 잘라야죠. 이기정이나 그 잘라야죠. 저기 한남동 라인 저기 뭐야 칠간신, 용산 칠간신. 7간신 용산 8간신인지 7간신인지 걔네들 잘라야지. 맨날 모여갖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심이? 아니 뭐 사과할 때까지 용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말도 안 돼. 뭐 이준석한테 사과. 배웠습니까? 배운 것 같아 이거. 뭐 진짜. 이준석의 양아치 정치가 요새 유행인가 봐. 아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사과야. 지금.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앞으로도 요 논리 똑같이 해볼게요. 네, 네. 저희 서초동 가보세요. 오늘도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받고 감옥도 가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재판할 필요 없어요. 나와서 다 사과하러 와서 사과하면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과로 다. 무슨 새로운 공식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앞으로는 사과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 무슨 뭐 아하. 법이 생긴 건가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요. 국민의힘에서 발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과는 네.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지만 역으로 사과를 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죄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랬잖아요. 수사는 수사고 그렇죠. 인사는 인사라고. 네. 수사는 수사고 사과는 사과인 거예요. 왜 자꾸 본질적으로 교환이 안 되는 거를 자꾸 뒤섞냐 이거예요. 특별감찰관, 사과, 제2부속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범죄를 네. 털어주는 왜 수단으로 자꾸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 아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초동에 가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데 나와서 사과하세요. 그러면 네. 과거는 묻지 않아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사과라는 게 어떤 누구한테 사죄한다는 거는 그 굉장히 굴욕스러운 일이에요.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일단 다 낱낱이 네.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네.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요. 법적인 처분을 나는 안 받겠다. 사과로 퉁치다. 그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습니까? 대중을 향한 국민을 향한 눈속임이죠. 아니 그냥 난 사과했으니까 그냥 우기고 가는 거죠. 사과하고 서면 사과하고 다음 달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G20 또 회의 거기 또 순방 가려고
또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순방 갈 때 또 명품 쇼핑해야 되니까. 아 물론 그것도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못하게 하면 그게 큰 불이익입니까? 아 온라인으로 사면 안 돼요? 아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어떤 사과의 그런 불이익이 될 수가 없다. 그건 민간인 아닙니까? 아, 솔직히 뭐 나토 순방 갈 때 민간인 이혼모 배우자 데리고 가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용인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나대고 다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나대고 다니니까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무슨 기자회견이다 뭐다 나대고 다니는 거. 하다못해 이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네. 방통위원장 때까지 빠고 나대는 사람들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격이 떨어지고 국가의 기준 기틀이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들만 몰라. 본인들만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본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진입84님도 사과 안 받습니다. 수사 받으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정확한 말씀. 하고 아우, 계시는데. 남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사과라고 예. 하면은 개사과가 또 떠올라요. 과거에도 개한테 사과 물려가지고 개나 사과나 맞아요. 먹어라. 예, 예. 개사과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번에도 서면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님이 의사당에서 종이를 찢어버리는 그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서면 사과 하잖아요. 예. 저랑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이 여기 와가지고 서면 사과문 출력해 와가지고 여기서 찢어버리겠습니다. 한 번에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미리 예고할 테니까 네. 서면 사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든지 말든지 본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사과 못 받아가지고 무슨 뭐 들러붙었습니까? 네. 사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대신 수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수사 받죠. 네. 왜 본인만 예외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논리 정말 불쾌하고 네. 이제 그만합시다. 대통령을 그만하고 평생 아내를 지키는 네. 건의 수호대로 사시라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하시고 대통령. 왜 대통령 자리를 가지고 수호합니까?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렇네요. 서면 사과하고 나발이고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민의 성난 민심을 모르는 건지 모른 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봐도 24.6% 긍정 지지율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0.5% 포인트 오르긴 했어요. 축하합니다. 0.5 올랐네요. 활짝 웃고 계시네요. 0.5% 포인트 축하합니다. 올랐어. 활짝 웃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되네요. 지지율 되죠. 회복이 안 되고 부정평가가 71.4%고 리얼미터조차도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한다, 응원한다 이런 이 퍼센테이지를 빼면은 거의 지지세가 없다라고. 근데 볼 수 있는 저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요. 지금 예? 27.9에서 10월 첫째 주에서 네. 한 달 만에 지금 3% 이상 빠졌잖아요. 아하. 저건 이제 조정기라 그러죠.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정부의 태도를 유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저게 한 2, 3주 뒤에는 또 떨어집니다. 또 3, 4%또 나락이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럼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20%가 깨진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 24%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성적표냐면요. 우리가 탄핵 대선 기억하시죠? 네. 그때 탄핵 이후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나와서 얻은 게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미 24%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율 가지고도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은 네. 정말 이 정부는 답이 없고 저는 뭐 모든 국민들이 아마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언제 일자 찍느냐 그거 아마 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봅니다. 언제 일자 찍느냐.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게 거죠. 변곡점이다 진짜. 저는 저 낮은 지지율이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해요. 왜요? 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한답시고 네. 영일만 액트지오 석유 같은 거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안보 불안 조성하고 그다음에 네. 뭐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러한 정책들 그냥 인기성 포퓰리즘적 네. 정책을 마구 추진하다가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칠지 사실 지금 안보 불안 심각합니다. 그 왜 그냥 풍선 올려보내는 거는 방치해가지고 지금 파주, 동두천, 강화도 이때 지금 쑥대밭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요. 그런 막 남북 관계를 막 악화시키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국지전이라도 생긴다면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입고 거기에 거주하신 수백만 우리 또 경기 도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이 큰 피해를 볼 텐데 막 자신의 인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어제도 뭐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 간담회도 있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지금 안보가 불안하고 이게 또 계엄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실장 사이의 문자 자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외환 유치 예비 음모고 계엄 예비 음모다 이렇게까지 꼬집었어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사적인 대화인데 그게 큰 문제냐 정책하고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한기호 여당 의원이 그리고 국방위원회도 저번에 했었죠. 신원식 실장에게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가 다 가서 포격해서 싹 다 쓸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너무나 뭘 불안한 거 챙겨봐. 아닙니까? 아니 이거? 근데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 갤럽 아.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또 최저치 나왔거든요. 네. 20%.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보 불안, 민생 위기, 그리고 의료 대란보다 김건희 여사 이슈 부정평가가 부동의 1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민들께서 안보 위기를 갖다가 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남은 카드 그렇습니다. 그렇기 쓰려고. 때문에 저는 계엄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카드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을 의도해 가지고 네. 마치 지지율을 관리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을 거거든요. 이걸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야 그런 전략들이 막히고 네. 실무 단계에서도 검증하다가 그게 어허. 문서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사진이 그렇네요. 찍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요. 럭비공 같은 정부라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온 국민이 이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네. 딱 하나 우리 국민이 얻은 효과가 있다면은 뭐예요? 세대 통합, 지역 통합, 성향 통합을 이루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윤석열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함이 한 뜻이 되기 어렵죠. 근데 하나 되고 있어요. 윤석열 덕분에. 하나 된 야. 영원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윤석열 효과. 체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다 검증하고 네. 다 우리가 미리 얘기해놔야 된다. 그래야 저는 여론의 압박으로 그 이상한 짓들을 오히려 봉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언론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의 여론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일단은 뭐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규탄해야 되죠. 북한 잘못했고 러시아도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반도 특히 북한에 파병을 받아서 전쟁을 확정시키는 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판스러운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못된 행위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외교적인 해법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뭐 탈북자 이런 분들 파견해가지고 북한군 사망시키면 이게 더 오히려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한반도로 전쟁이 정말 불씨가 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우리가 정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 해 60조가 넘는 그런 국민 세금을 들여서 국방력을 이렇게 튼튼히 키운 거 아닙니까? 네.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북한군이 파병됐던 걸 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막 사상 결단식으로 막 대들고 그냥 분쟁을 더 촉발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네. 뭐 무인기 사건도 있었고 대북 풍선 사건도 있었고 정말 많이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하고 싸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성향상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해결했으면 좋겠어. 국가 지도자가 아니고 저는 전쟁하기 싫거든요. 왜 전쟁에서 그런 피해를 입어야 그럼요. 됩니까?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상황에 따라 보낼 수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그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정상 만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계속 갈등을 네.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갈등을 고조시키면 경제 밥이 됩니까? 뭐 지원이 됩니까? 너무 안 좋아지죠. 경제는 너무 안 좋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네. 더 먹고 살기 힘들게 본인들이 더 조장을 하냐? 본인들은 그냥 대통령실 가서 사우나 하고 명품 수장고 가서 명품 보고 네. 때 되면 순방 가서 좋겠죠. 근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새 점심값이 아까워서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제는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한 5천 명, 뭐 1만 명 이상을 네. 이제 보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러시아랑 왜 대화 못 합니까? 러시아랑 우리 대한민국 수교 국가예요. 그럼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조정자, 중재자, 균형자로서 여러 가지 그렇죠.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위기까지 네. 당연히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한반도의 위기도 우리가 이거를 톤 다운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신원식 그 붐짜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상스러운 말을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나 무슨 국정원장도 조태용 그 국가안보실장이지 국정원장 간 거거든요. 네.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지금 안보 라인이 없어요. 그냥 김태효 천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의 실체고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외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네.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정말 외교력과 우리의 정보 자산이 이거를 총동원해야 될 시기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그 특단의 조치는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 저는 단 하루라도 이제는 임기를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아유,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탈북민 단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현지 심리전을 수락해달라 공개 서한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심리전, 그러니까 북한군을 탈북 투항시키기 위해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겠다. 탈북 단체 이런 얘기. 또 우리도 뭐 국정원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국정원 사진도 빨리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봐가지고 미국보다 더 발빠르게 결국에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또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화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렇게 강하게 또 대응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우려 이거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또 계엄 우려 가능성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이것들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평화라는 건 우리의 목표이자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기르는 이유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네. 우리가 기르는 거고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법의 책무를 좀 무겁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한겨레 좀 보도를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가 김건희 포함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주포 김 씨의 편지에서 2년간 한 일이라고는 그 XX 그러니까 권 전 회장 자유롭게 해준 것밖에 없네. 다르엔코와 우회 등록할 때 그 XX가 각서 쓰고 끌어들였던 투자자들 엑시트 시켜준 것밖에 없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옥중 편지 2012년 12월 이후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도 엑시트 대상에 포함됐던 거 아니냐. 결국에는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함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쩐주들 함께 이 통과된 수익을 못 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엑시트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포들이 했다. 주포가 했다. 이런 옥중 편지도 등장하고 있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고 계속해서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실이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 덮습니까? 음. 진실은 힘이 세고요. 과거에도 BBK 특검을 가지고 네. 이명박 대통령 범죄 비리 다 덮어줬었거든요. 그거 10년 뒤에 윤석열 검찰이 들어와서 다 수사해서 다 깜빵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당연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일원으로서 주가 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만 쏙 빼가지고 수사도 안 받게 하고 처벌도 안 받게 하니까 다른 공범들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느냐 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최근에도 손모 씨에 대해서 항소심해가지고 방조범으로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그분은 본인이 손실만 보고 아무런 관여도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랑 비교도 안 되게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신 분인데도 유죄로 나왔어요.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권오수 회장과의 친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명함을 쓰고 다닌 거, 내지는 BP 패밀리에 소속됐던 거, 네. 여러 정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근데 검찰이 덮었기 때문에 아하. 전 여기에 대해서는 덮어준 검사까지도 다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천만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40억 투자해서 23억을 벌었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그 사람 이 주가 조작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3억 벌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이 쏟아지는데 대통령실하고 검찰만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5천만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 게 대통령실과 검찰은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감이 아니라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지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속히 특검이 도입돼서 이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도 아하. 특수직무유기로 고발이 됐으니까 빨리 수사가 돼서 여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 26일에 그러니까 그제 주말에 있었던 박정희 추도식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뺀 이 유족의 인사가 나왔죠. 박근영 전 이사장이 뺐어요 이름을. 족보에서 지운 거죠, 족보에서. 그래서 네.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 뭐 점잖으신 분이다, 뭐 노력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석자들 다 거명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이름을 빼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박근영 전 이사장이 저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셨다. 추도사에서 한 대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 기자가 물어봐서 답장을 아래같이 보냈다. 공개된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까 유족 인사에서 한 대표님 조남이 빠진 거 제가 순간 긴장에 생긴 실수였다. 앞으로도 이 실수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계속 실수해, 계속 긴장돼서 계속. 이름을 계속 언급 안 해주고. 근데 이거 보면서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실수라고 하지만 아무리 실수라고 그 믿는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실수할 정도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나. 딱 아니, 눈에 근데- 보이거든요 앞에 앉아 있는. 아니 근데 박근영 이사장님이 예. 박정희 대통령 둘째 딸이고 정치에 대해서 자기 언니가 대통령을 지냈고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요? 전 모른다고 보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수 내부의 현실을 모를까요? 한동훈 대표 관련돼 가지고 지난 목요일에는 여기 당사 앞에서 한동훈 물러가라라는 집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온갖 심한 정말 상소리라 그러죠. 음. 상소리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걸 박근영 이사장이 모른다라는 게 전 더 이상하고 어.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상황에 유독 실수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이름만 빠진다? 야 이건 뭐 김건희 주가 조작 계좌 활용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 황당함인데 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뺀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보수 내부의 분열을 더 가속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사후적으로 그냥 뭐 실수했다라고 애둘러대는 걸로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걸 실수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앞으로도 그런다고 한동훈 대표를 더 예우해주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현재 지위, 현재 지금 보수 내부에서의 위상 이걸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수가 얼마나 권력의 기회주의로 네. 더듬이를 세우고 사는 족속들인데 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지지율이 30% 나오고 차기 권력으로 만약에 급부상하면은 박근영 이사장이 까먹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도 사실은 만날 때 원탁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직사각형 테이블에 그것도 실수예요? 앉혀가지고 그것도 그건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직사각형 테이블을. 실수로 골랐나 보다. 실수로. 실수로. 손이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가지고. 손가락이 글러. 예. 그걸 보면은 이 보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층과 어떤 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실수인 듯 실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어허. 봤을 때는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국가의전설에 있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추도식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이나 또 유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행사의 격을 높여주는 그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네. 갔는데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했다. 저는 아하. 그런 경우 처음 봤고요. 왜냐하면은 예. 본인의 행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높은 그렇죠. 사람이 오는 게 좋지. 그 높은 사람 온다고 홀대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수, 꼴통 보수, 수구 보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김대남 전 행정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철저한 이권, 네. 이권 나눠주기, 공직, 이권을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그러한 행태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박근영 이사장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네. 김건희 여사와 뭔가 관계가 있어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아하. 혜택을 보니까 눈치를 봐야죠. 네. 눈치를 봤는데 딱 보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싫어해. 그다음에 온갖 망신을 다 줘. 예. 그러면 나라도 뭔가 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또 이권에서 탈락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속절없이 잘려져 나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강박관념으로 네. 뭔가를 도모하다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무례를 범한 게 아닌가. 아하.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합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실수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죠.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한동훈 대표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 이 내용을. 무슨 단기 기억 상실증 걸렸나요? 왜 갑자기 한동훈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 대표님의 이 부분과 새로운 이 부분 이 두 개가 호칭과 단어가 긴장해서 빠지게 된 거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빠졌으면 예. 행사 관계자들이 빠졌다 하면 앞에 달려가서 맨 막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그 얘기를 아. 하게 돼 있어. 근데 아니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온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와도 윤석열 대통령 호명 안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문수 장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두 사람은 다 긴장이 안 된 거죠. 호명을 해줬는데 예. 얘기가 안 떨리고. 해줬는데 한동훈 대표를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긴장되는 겁나는 거지. 얘기했다가 나의 아. 이권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 겁나서. 그게 겁날 수도 있지. 그 긴장돼서 네. 빠뜨렸나 보다 그러면. 이권에 탈락되는 게 긴장돼서. 그러니까 아유, 진짜 윤석열 정부와 수구 아이고. 보수는 너무 깊이 생각할 거 없어. 무조건 이권 때문에. 욕망. 그냥 이권. 욕망. 이권. 기회주의 예. 끝납니다. 근데 왜 제 슈퍼챗 소개 안 해주세요? 하려고 저에 그래요.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하려고 그랬어요. 슈퍼챗이 없어지잖아. 아니 제 것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좀 없어졌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없어지잖아. 앵커님 제 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진정하세요. 방송 내용이 중요하지 슈퍼챗 소개보다 방송 슈퍼챗도 중요하지만 그건 방송하면서 맞습니다. 맥이 끊길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자, 제 이름이 네, 없어져가지고. 소개 위에 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는 했어. 여가용용님 신인규 예. 변호사님 힘내세요라고 슈퍼챗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슈퍼챗 종말을 많은 분들이 막아주고 계십니다. 예,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네, 임광진님도 월요일 아침부터 신인규 아유, 화이팅. 광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보냈어요. 두 번. 야. 네, 두 번째는 열일 박인호 화이팅 이렇게 야. 하면서 박인호가 혹시나 사라지지 않을까 이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맨날 간당간당합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아니 근데 슈퍼챗으로 민심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박인호가 그럼요. 민심적으로는 그렇죠. 동접자 1,600분 네. 좋아요를 조금만 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정 지지율까지만 우리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70%까지만. 해서 장기적으로 5천 명 채웁시다. 네, 박인호가 5천 가는 날. 가자. 자리를 점점 잡고 있는데 예. 근데 12월 9일이 나가고 12월 있어요. 9일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 너무나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떨립니다. 민심을 보여주시고 예. 많이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큰 민심으로. 네, 예. 기쁨 두배님이 박인호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유, 계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뭐 이재명 한동훈 대표 뭐 회담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 4일쯤이 될 것 같은데 시정연설 예산안을 설명하는 예산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설명하는 고하는 그 보고대회라고 할 수 있는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안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왔었거든요. 근데 재정에도 왔었고. 개원식도 안 왔는데 뭐 개원식이 다시 안 왔어요. 오겠습니까? 맞아요. 예. 한번 이게 뭐예요? 한 번 폐륜하는 계속되는 폐륜적인 행위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뭐 개원식도 안 왔는데 예산안 시정 연설 국회를 그냥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회담을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단 어제 정국민 그저께 대표랑 만났죠. 만났죠. 예, 그러니까 그저께. 의료 대란 관련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사전적인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민생을 위해서 회담을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이재명 대표처럼 좀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네. 저는 좀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 느닷없고요, 즉흥적이고요, 떴다 방식이. 근데 좀 떴다 방식. 이재명 대표 때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뭐 위기라는 말도 좀 부족해 보일 정도로 참 네. 그 위상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바닥에까지 추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박근령 이사장이 그렇게 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김주호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 이권에서 탈락될까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까먹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랑 여야 당 대표 회담을 해도 무게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야 야당 대표니까 그 권한이 있는 분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 의전서열 7인데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거의 의전서열은 한 700위 정도의 힘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냥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합의를 해서 돌아가면 또 당내에서 더 미워하지 않겠어요? 더 구박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럼 국민들의 비판이 또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욕바지예요 지금. 계속 욕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바지. 아니 오래 살아 오래. 매우 오래 살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도 박주민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어제 이제 의협 관계자들 그다음에 저기 자. 전공이 네. 뭐 관계자들 만나서 네. 엄청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누가 힘이 있는지 아는 거구나. 아니 부탁을 했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 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만 부탁하냐. 사고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그러니까. 같이 치른 건데 같이 부탁해야지. 막 부하가 치미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여당이고 이게 누가 야당인지 누가 모르겠습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철이 모르는 없어요, 철이 상황까지 없어. 갔는데요. 자, 저희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의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활주로 끝이에요? 네, 활주로. 오늘 이제 착륙하시고 떠야 네. 되는데 못 떠서 내일 또 와야겠네. 내일 또 오늘 못 떴는데. 오늘 많이 떴습니다. 네, 떠서요? 좀 떴다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더 떴습니다. 더 이제 떠서 폭격을 많이 예. 해야 되니까 예. 폭탄 많이 쟁여 오시고요. 좋아요 네. 폭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폭탄. 내일 다시 두 분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